그리고 중요한 게요. 주차장법이 이제 드디어 2019년 3월 1일부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 말씀을 드리면 주차장의 폭이 2.3m 이상에서 2.5m 이상으로 확대가 됐어요. 요즘 그러니까 자가용 사이즈가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이제 그걸 반영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주차 구획 하나에 그 폭이 20cm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이게 별게 아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건축을 이렇게 직접 해보신 경험이 없는 분들은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굉장히 큰 변화예요. 자, 이 제도의 변경으로 인해서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주차 면적이 8.7% 이상 증가하게 되고요. 건축을 했을 때 사업성이 15% 감소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해하시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주차장법의 개정 때문에 한 두세 대 정도가 건물에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전용 면적 30제곱미터 미만의 주택들에 대해서는 세대당 주차 대수가 0.5대 1이거든요. 0.5대 1. 그러니까 한 건물에 다세대 주택 한 건물에 20세대가 있다면 보통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20세대가 있다면은 주차장이 10개다. 그러니까 이런 순서로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건축을 하는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을 해요. 이 땅에 주차장을 10개를 넣을 수 있다면 그러면 20세대를 지을 수 있겠구나. 이 순서가 바뀐다라는 거죠. 어떻게 바뀌냐면 이 제도에 의해서 과거에 주차장이 9개가 가능했던 땅이라면은 18세대를 넣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주차장법의 개정에 의해서 주차 구획선 하나가 줄어들었어요. 8개로 줄어들게 되면 16세대밖에 못 짓는 거예요. 그럼 두 세대가 손실이 일어나죠. 두 세대 이거 한 2억 5천씩만 받는다고 쳐봐요. 5억이 증발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쵸? 집을 짓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5억이 굉장히 커요. 요즘은. 왜냐하면 각 지역마다 웬만한 투자 지역들은 땅값이 다 올라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예전만큼 건축하면서 이렇게 마진을 많이 남길 수가 없거든요. 근데 5억이 갑자기 증발을 해버린다면 과거라면은 집을 지으려고 했던 그 땅에다가 집을 안 지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아파트만 공급이 제한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흔히 보시는 그런 다세대 주택들도 이제는 공급하기가 쉽지 않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부터 시작해서 건축 허가를 받고 열심히 지었던 건축회사들이 꽤 많아졌었어요. 이거 제도 바뀌기 전에 빨리 지어놓으려고. 근데 이제 제도가 바뀌어버렸죠. 올해부터는 새로 허가를 받고 새로 짓기가 이제 굉장히 어려워진 거예요. 수지타산이 안 맞아요. 저희도 좀 비슷한 상황이 있어요, 사실은. 땅값도 많이 오르고 이런 주차장법까지 개정이 돼버리고 집을 지을 이유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마진이 안 남으니까요. 자,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투자하는 분들 입장에선 제가 이거 강조해서 계속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 부분인데요. 과거에는 내 거주주택을 중심으로 해서 보통 덩치가 큰 아파트를 하나 두 개 정도 더 매입을 해서 그걸 사고 팔고 하면서 부동산을 통한 이제 시세 차익을 많이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근데 이제는 힘들어졌죠. 일단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이제 막혀버렸습니다. 그쵸? 공시가격 6억이 넘어버리는 그 순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더라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세율은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을 받게 되죠. 최고 세율 42%에다가 2주택이니까 거기다 10% 가산해갖고 52%를 두들겨 맞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납부하게 되는 세금 4억 7,400이죠. 내가 9억짜리 아파트를 매입을 해서 엄청나게 2배로 튕겨서 18억에 판다고 해도 그 절반 이상이죠. 절반 이상은 이제 세금으로 납부를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 구성을 약간 달리해서 본다면 과거와 다른 전략을 세워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신다면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겠습니다. 거주주택 하나에다가요. 똑같이 이제 9억을 벌어들이는데 그 9억을 열채의 주택, 조그만 열채의 주택으로 9천만 원씩 나눠서 이제 벌어들였을 때 그 세금을 표시를 해드린 거예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뭐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안 하셨을 경우. 일단 뭐,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하게 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받을 수가 없죠. 그때도 뭐 세금이 나쁘진 않아요.
세율 44%를 적용을 받습니다. 적용되는 기본 세율이 이때는 24%인데요. 양도차익, 양도소득 금액이 뭐 9천만 원이기 때문에 적용되는 세율이 24%인데 다주택자 중과세 10% 해서 20%가 가산이 되죠. 3주택이면은 20%가 가산이 되고요. 4주택이면 몇 프로 가산이 되죠? 똑같아요. 20%예요. 5주택도 20%고요. 50주택도 20%예요. 그러니까 보유채수가 늘어날 때마다 계속해서 10%씩 가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가산하게 되면 만약에 20채 갖고 있는 분들은 200%예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딱 상한선이 플러스 20%까지 그거를 초과하는 더 많은 주택을 갖고 있어도 더 이상의 중과세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 중요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세금이 임대사업자 등록 안 해도 3억 6,600 덩치 큰 아파트 하나로 벌어들였을 때 대비 세금이 한 1억 정도 감소하는 거죠. 근데 가장 강력한 무기인 장기보유 특별공제,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한 장기보유 특별공제까지 받았을 때는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시면 자, 세율 자체가 달라지죠. 과표가 2,450으로 줄면서 기본세율 15%를 적용을 받게 됩니다. 기본세율 15%에다가 가산 20%, 그럼 35%가 적용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총 한 채에 총 부담하는 세액이 820만 원 정도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 10채로 벌어들이는 걸로 가정했으니까 곱하기 10 하면 되죠. 총 납부하게 되는 세금이 8,200만 원이에요. 그럼 비교를 해보시면 덩치 큰 하나로 운영을 했을 때 세금 4억 7천에다가 그쵸?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 등록에 혜택이 가능한 10채로 돈을 벌어들였을 때 세금 8,200만 원. 세금만 한 3억 9천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일단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실지 이거를 잘 보고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돼요. 거기서 차이가 벌어지는 거고요. 또 하나 이 소형주택 시장을 다시 보셔야 되는 이유, 점점 이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살펴보시면은 매입 원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투자자이지만 이 시장에 소형주택을 공급하는 사람들이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지 그것도 한번 헤아려 보셔야 되는데 일단 단독주택 가격이 중요한 이유가 과거에 단독주택 부지를 매입을 해서 거기에다가 새롭게 신축 다세대 주택을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단독주택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마지막 구간 보시면 이게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3월까지거든요. 작년 말부터 3월까지 아파트 시세 좀 약세를 보였지 않습니까? 근데 얘는 줄기차게 올라갔어요. 줄기차게.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왜냐하면 아파트 시세의 상승보다 땅값의 상승이 훨씬 더 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아파트 거래에 조금 더 익숙하고 또 그 가격이 잘 공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늘 아파트 시세만 눈여겨보시지만 저희들은 땅 가격을 더 중요시 하거든요. 아파트 시세 올라간 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땅 가격이 훨씬 더 많이 뛰었어요. 그러니까 건축을 하는 사람들의 그 원자재라고 할 수 있는 땅 가격이 이렇게 뛰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주택을 공급하는 것 자체가 점점 쉽지 않은 일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울시의 전체 주택 구성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큰 틀에서 보셔야만 어떤 부분의 주택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 줄어들고 있다 이런 감을 잡으실 수가 있거든요. 서울의 전체 주택수가 287만 호 정도 됩니다. 단독주택이 33만 호, 그리고 아파트가 166만 호, 연립 다세대 주택이 84만 호 정도 되고요. 그 외에 뭐 주택으로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만 뭐 주택으로 쓰고 있는 비주거용 건물 한 3만 호 정도 돼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통계는 주택 보급률을 산정할 때는 약간 달라집니다. 주택의 총량이 280만 호가 아니고 360만 호로 늘어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 통계에서는 다가구 주택 안에, 다가구 주택도 기본적으로 단독주택이거든요. 다가구 주택 안에 그 개별 세대들을 분리하는 경우가 있고 분리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주택 보급률을 산정할 때는 그 안에 개별 세대들을 분리해서 숫자를 산정을 하는데 이렇게 주택의 유형별로 나눌 때는 뭐 제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통계청에서 이렇게 집계를 하더라고요. 통계청의 집계 방식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주택의 유형을 나눌 때는 일단 다가구 구분 거처를 반영하지 않은 요 숫자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가 166만 호 정도 되고 연립 다세대 주택이 84만 호 정도, 절반 정도 되는 거죠. 실제 이 연립 다세대 주택에 들어가서 사는 이 인구수,
그러니까 매 연도마다 약간씩 달라지고는 있습니다만 서울시의 경우에는 한 500만 명 정도가 여기 들어가서 살아요. 서울 시민의 절반의 이 보금자리를 이 연립 다세대 주택이 제공을 하고 있다는 거죠. 눈여겨보셔야 될 시장인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 저가 주택이 계속해서 각광을 받고 자금이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금 문제 때문에 9.13 대책의 그 세제 개편으로 인해서 시장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제가 지난 강의에서 쭉 설명을 드렸죠. 이렇게나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좀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된다라는 부분.